가짜 치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를 보이는 경우 기억력 저하를 보이는 우울증 환자는 치료하면은 한두 달 안에 기억력과 이 우울증 이 문제가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를 치매로 오진하고 치료를 하면 이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우울증도 좋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치매 환자에서도 우울증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신중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오히려 환자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와 우울증에 대한 어떤 감별 진단 그리고 치료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말은 간단한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별해 보자면 우울증의 경우는 치매에 비해서 어떤 심리적인 외상, 좀 트라우마라고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에 비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는 우울하다라고 호소를 잘 합니다.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우울증뿐 아니라 몸이 여기저기 내과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증상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떤 검사를 하려고 하면 잘 모른다고 한다 할지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치매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예. 이제 치매를 정의할 때 네, 선망이 없는 상태 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매와 이제 선망을 좀 구별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선망이란 무엇이고 치매와는 어떻게 네, 감별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그 외래 찾아오시는 가족들 보면 이제 선망 상태가 보이면 이거 무조건 이거 치매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선망의 경우에는 이 화면을 보시면 일시적이고 갑자기 뇌 인지 기능이 찾아온 이런 상태를 말해서 마치 치매 환자의 어떤 행동 장애를 보이는 상태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노인들에서는 치매보다도 실은 선망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내과적인 질환 또는 뭐 영양 장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에서는 실제 그 선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면 이 선망은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증상이 치매 환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치매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이분들은 증상이 또 변합니다. 뭐 오전에는 좋았다가 밤에는 안 좋았다가 그렇게 하면서 또 굉장히 산만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예. 그러면 치매와 달리 선망은 이렇게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죠. 구별을 정확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매로 자칫 오진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고 그 치매 진단을 내릴 때 선망이 아니한다는 것이 그런 국제적인 진단 기준에 꼭 들어가는 이유는 선망 상태에서는 모든 인지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 기능 평가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선망이 회복되고 나서 치매 진단을 내리는 것이 그 환자의 인지 기능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내과 질환 때문에 선망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일반적인 네. 질환에 대한 뭐 혈액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그 치매 원인 질환을 밝히기 위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못지않게 선망의 원인은 훨씬 더 많고 더 많은 거의 뭐 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질환은 선망을 일으킨다고 볼 때 굉장히 포괄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치매의 이유와 예방을 주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훈 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치매의 전반적인 것들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니까요. 치매의 원인별 종류와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치매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퇴행성, 혈관성, 기타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퇴행성의 경우는 결국은 점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도 진행을
좀 더 늦추는 데 있는 것이지 차단하거나 완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혈관성의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면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예, 진단이 내려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인의 경우에는 드물지만 완치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 역시 정확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5, 6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쪽 그 왼쪽에 있는 뇌가 그 정상적인 뇌입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뇌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굉장히 뇌가 쭈글쭈글하고 위축되어서 크기가 작아 보입니다. 이것은 대뇌 피질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손상돼 가면서 전반적인 뇌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이런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인 것입니다. 예. 이제 치매의 거의 50%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병은 어느 때 그 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알츠하이머 병의 진단 기준을 보면 화면을 보시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 장애가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 직업적 기능에 장애가 있고 또 선망이나 우울증이 아니어야 된다. 이 점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치매의 진단 기준과 같습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 치매의 그 특징적인 경과인 서서히 이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점차 나빠진다는 이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가능한 모든 원인 질환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가장 많지만 실은 가장 신중하게 진단을 내려야 되는 질환인 것입니다. 네. 예. 치매의 퇴행성 치매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병은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아직 정확한 원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원인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 그, 좀 전에 설명드린 뇌의 표면이 위축이 오고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 뇌 세포가 손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데 그 손상을 일으키는 데에는 그 뇌내 세포를 손상시키는 단백질, 비정상적인 그 세포를 손상시키는 단백질이 뇌내 표면에 침착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한 단백질을 형성하는 배후에는 그러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그 환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족한테 그러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자기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러한 그 병적 유전자가 그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음 화면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그 DNA 세포를 파괴시키는 이런 아밀로이드라든가 아밀로이드 또는 타우 단백질이 DNA 표면에 침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중 특히나 우리 그 뇌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이 콜린성 뇌신경 회로가 있습니다. 그 신경 회로를 주로 이러한 그 단백질들이 침착이 돼서 손상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지기능 장애를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30대 중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50대가 되면 조금 더 심각하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제 점점 더 심해질수록 더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게 이제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알츠하이머형 치매인 경우에 네, 뇌 조직이 이제 위축이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한 위축이 뇌 영상 촬영상에도 어떻게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에, 화면을 보시면 이 가장 그 왼쪽 맨 위쪽을 보시면요. 이게 그 건강한 그 사람의 그 뇌의 정단면입니다. 이게 노인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축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특히 이 측뒤옆 안쪽에 있는 기억 저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 단백질의 침착이 일어나면서 콜린성 회로에 손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MRI 사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유관적인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 그 변화를 보시면 이제 그 옆 사진에 보면 이게 이제 경도 치매 환자의 뇌 위축을 보이는 거고요. 잘 차이는 좀 애매하실 건데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이제 중등도의 알츠하이머 병인 환자의 사진은 조금 더 차이가 나실 겁니다. 위축이 좀 더 심하고요.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말기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반적인 뇌 위축이나 특히 이 해마의 위축 이 부분들이 아주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긴 합니다만 많이 진행돼 버린 경우는 사진만 봐도 아 이게 알츠하이머 병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초기나 중기인 경우는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MRI 사진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 그거는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찍어보는 거고 보다 중요한 것은 신경인지기능 검사의 특징적인 소견이 치매인지 또는 알츠하이머 병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입니다. 예. 해마라는 부위가 주로 이제 기억력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렇다면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네. 어떻게 그 특징을 네. 특징이 어떤 것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 병은 에,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점차 진행이 되는 이런 뇌의 퇴행성 질환인 거고요. 에, 이 병의 그 인지 기능 장애의 특징은 기억력 중에서도 학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르쳐 줘도 결국은 모릅니다. 기억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습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얼른 떠오르지도 않고요. 나중에 다시 생각나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아예 입력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뇌 영상 사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뇌의 위축을 보이고 특히나 이 측두엽의 안쪽에 있는 해마에 위축이 절명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가능한 모든 치매 원인들을 배제를 하고 진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이제 퇴행성 치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이제 혈관성 치매가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원인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혈관성 치매는 어떤 것인지 뭐 진단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뇌 혈관입니다. 옆에 이제 MRI 사진상에 나타나는 뇌 혈관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혈관성 치매도 기억력이라든가 다른 인지 기능 장애가 떨어지고 사회 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고 단 선망이나 우울증은 아닐 때라고 하는 일반적인 치매의 진단 기준과는 동일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어떤 객관적으로 검사상에서 뇌 신경학적인 어떤 이상이나 증상이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이제 특징적인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뭐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 이 혈관성 치매가 병이 어떻게 변하는 경과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에, 이 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이제 실은 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경과를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인데 이 말 그대로 여러 차례 뇌경색이 발생하면서 그로 인해서 뇌인지 기능 장애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신 대로 여러 군데 이런 그 뇌경색이
되게 한 3, 4년 간격으로 여러 차례 이렇게 뇌경색이 발생하면서 치매가 온 거기 때문에 갑자기 치매가 발생하고요. 계단식으로 악화가 되면서 점점 악화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이는 것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은 게 우리 이제 피하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 이것도 우리 고혈압 당뇨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러한 그 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 결국에는 뇌 안쪽에 그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피하 뇌경색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치매가 오는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병처럼 서서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 병은 진행을 하지만 이 병은 이런 원인이 되는 내과적인 질환을 잘 관리해 준다면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 뇌에서 인지 기능의 회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조그만 혈관이 하나 탁 막혔을 때 거기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작은 그런 그 뇌경색이 왔으면 한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전략적 뇌경색에 의한 치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어떤 부위에 뇌졸중이 생겼는가에 따라서 이 경과가 다른 경과를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혈관성 치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예. 화면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계단식으로 악화된다든가 서서히 진행이 된다든가 또는 한 번에 일회성으로 치매가 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경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또 뇌졸중에 과거력이 있다든가 혈압, 당뇨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고요.